그럼 지금부터 안종범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범 씨. 네, 안종범 씨. 네, 지난번에 한번 나오셔서 증언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 신문 내용은 모두 녹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에 대시고 말씀하시고요. 그다음 지난번에 저희가 증언 거부권을 고지해드렸는데 그와 같은 사유로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하신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으로 또 거짓말하시면 위중죄로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피청구인 대리인께서는 어느 분이 신문하시겠습니까? 송지원 변호사가 네. 신문하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한 40분, 40분. 네. 네. 신문하십시오. 안종범 증인이 그래도 많은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동안 궁금하셨던 사항을 잘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피청구인은 대통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피청구인은 2015년 2월 24일 청와대에서 한국메세나협회 창립 20주년 오찬자리에서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인들이 문화예술 분야 투자 및 후원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한 사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경련 및 경제 5단체 발의로 94년 문화예술 지원을 통한 사회공헌의 뜻을 모은 249개 기업이 회원사로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가 창립되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4년 메세나 운동이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의미 있다는 취지에서 한국메세나협의회로 명칭을 바꿨고 2013년 2월 20일 한국메세나협회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죠. 네. 피청구인은 2015년 2월경 경제수석인 증인으로 하여금 민간 참여의 문화융성 참여 방안과 정부 지원 방안을 적극 연구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죠. 그건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 일시는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일시는요. 예. 그게 메세나 협의회 오찬 전인지 후인지 아마 제 기억으로는 후로 기억을 합니다. 후입니까? 예. 재벌 총수들하고 만나기 전이죠. 2015년 2월에서 7월 그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잘 들어보세요. 대통령 피청구인께서 어떤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문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창의성이 민간의 자율성으로부터 나온다는 점, 문화산업이 발전할 경우 그 혜택은 직접적으로 민간 기업에 돌아간다는 점, 정부보다 기업이 자금력과 인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의 풍부한 자금력과 특화된 인력을 가진 기업들의 능동적 참여가 필요했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지시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증인은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지시를 최상목 비서관과 방기선 행정관에게 전달했죠. 예, 시기는 아직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그랬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들은 민간 차원의 재단법인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죠. 예. 당시 이제 증인이 그 지시를 할 때 이제 했던 겁니다. 당시 증인이 건전한 문화계 인사들로 일정한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식으로 지시를 했었죠.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방기선 행정관은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검색한 후 사단법인을 설립 검토 방안과 재단법인을 설립 검토 방안을 만들어 증인에게 보고하였죠. 예. 한 가지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단체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은 증인의 아이디어였습니까? 대통령님의 지시를 받은 다음에 증인이 한번 그런 아이디어를 내봤습니까?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융성이나 체육 발전이 국정 과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 차원에서 설립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단체를 만드는 것을 지시를 한번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부하 직원인 그 비서관과 행정관한테 검토를 했고, 그래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두 가지 안 중에 재단법인이 낫겠다는 의견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재단법인이 낫겠다는 거는 증인이 먼저 건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님께서 얘기를 하신 건가요?
제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이 질문을 받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 저희들 직원들이 검토한 결과 재단법인이 더 바람직하겠다 이런 경우는 해서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예. 네. 그 처음에는 지금 방기선 행정관이나 이 실무자들의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문화재단만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체육재단도 이야기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예. 예. 어쨌든 이계 재단이 설립되는 것으로 어느 순간부터 결정이 됐죠. 예, 그 시점은 여전히 언젠지 모르지만 처음은 문화재단 하다가 나중에 체육재단까지 아마 대통령 지시에서 같이 검토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출연 규모도 그 실무자들 사이에서 10억, 30억, 50억 등으로 이야기가 분분하다가 최종적으로 두 개 재단 300억씩 600억 원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것이 그 재벌 회장님들 만나기 전에 이미 결정된 거죠? 그것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아마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를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고 그게 만약 10개 기업이면 30억씩 하면은 한 300억 정도가 될 거다 하는 정도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벌 회장과의 만남에서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하셔서 거기에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다시 말씀하셔서 300억 이야기가 거의 그 당시는 확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벌 회장들과의 만남 전에 이미 300억, 600억으로 보고가 돼서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예시를 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정확한 기억은 선후관계는 아직 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재벌 회장들과 만나셨을 때 약 10개 그룹 30억씩 하면은 300억 정도의 재단 두 개가 설립 가능하다는 말씀이 오갔고 그런 과정에서 저한테 전화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독대한 회장들과 그런 식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라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그 방기선 행정관은 그 증인이 한 300억 자신들이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니까 증인께서 300억, 600억 안을 본인들한테 제시했다고 이런 식으로 진술하는 것 같던데. 제 기억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제가 전화로 여쭤보고 난 뒤에 저희들 직원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걸 기초로 아마 문건을 하나 올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방기선 행정관은 2015년 2월 17일경부터 문화체육 분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방안이라는 문건 보이시죠? 예. 문건을 작성하여 증인의 보좌관 김건훈에게 보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언제 받아봤습니까? 이 문건을. 이 문건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한테는 재벌 대기업 회장과의 개별 면담하기 바로 직전에 올려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미리 구두로는 한번 보고드리고 이 정도의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개별 면담 시에 참고로 아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대통령께도 보고가 된 거네요. 이 문건 자체가. 예,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건 거의 최종본이라고 할 수 있죠. 중간에 업데이트돼서. 그 후로 어떻게 업데이트됐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개별 면담 전에 버전으로는 최종 버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위 문건에 기재된 10개 출연 그룹의 현대중공업 그룹과 신세계 그룹이 제외됐거든요. 예. 이게 바로 요 문건 바로 마지막에 대통령께 보고되기 전에 제외가 된 겁니까? 제 기억으로는 10대 그룹이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그냥 예시로 한 것이지 당시에 특정 기업을 어떻게 하자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이런 기업 정도가 될 거다라고 하는 정도의 예시하고 그 큰 의미를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 나중에 이 그룹이 확대가 됐는데요. 예.
그때도 이 두 제가 말씀드린 그 현대중공업그룹과 신세계그룹이 제외가 됐거든요.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건에 나열된 기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 그 두 그룹이 제외된 경위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그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룹의 출연 기업의 선정은 전적으로 정경련에서 원래 원칙대로 배분 원칙대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건 자체를 대통령께 올리고 그 외에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사용해서 정경련과 회의를 할 때도 전혀 이 논의가 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때문에, 나중에 예. 그 10대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현대중공업그룹과 신세계그룹이 제외된 이유를 보고 들었습니까? 나중에 이번 수사 과정에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하게 됐는데 당시에는 정경련에서 아마 두 그룹은 현대중공업은 여러 가지 기업이었던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그랬고 신세계는 신세계 스스로 출연을 그 당시 거부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정경련에서 자체적으로 의사 결정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법인 이사장을 비상임으로 하기로 여기 되어 있는데요. 문건을 보면은 예. 여기 보이시나? 여기 비상임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거 증인이 결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문건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방기선 선임 행정관이 초안을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올린 거기 때문에 당시만 네. 해도 어떤 식의 재단의 출연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뭐 논의된 게 없고 예시만 한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벌 대기업 총수들하고 만나기 그 사이에 그 기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 밑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대기업 총수들 만나기 전까지 사이에 어떤 재단법인 설립이 추진이 지연됐습니까? 일단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7월 24일, 7월 25일 대통령께서 7개 대기업 회장과의 개별 면담을 하고 이 두 재단의 출연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후에 8월 초에도 정경련 쪽에서 좀 확인을 하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지연이 되다가 10월 달에 중국 리커창 총리가 방한하는 거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맞춰서 그렇게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2015년 7월 24일과 7월 25일 7개 그룹 회장단과 개별 면담 하던 중에 국가 발전을 위해 문화체육 분야의 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회공헌 차원에서 기업들이 문화체육 관련 공익사업이나 투자에 적극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증인의 업무 수첩에 보면은 현대차 30억 플러스 30억 해서 60억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당시 정몽구 회장 옆에서 피청구인을 함께 대면한 김용환 씨는 그 자리에서 구체적 금액을 지원해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하였거든요. 예. 그리고 대부분의 그룹 회장들이 다 비슷한 진술을 한 거 알고 있습니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가 그렇게 검사님으로부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예. 근데 증인의 수첩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증인이 혹시 이 30억이라는 거를 그 기존의 그 어떤 방침을 거기다가 적은 건 아니었나요?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개별 면담 후에 대통령께서 주로 오후나 저녁쯤 오늘 있었던 개별 면담에서의 대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주로 해주시는데 그 과정을 제가 그대로 단순히 보통 그냥 듣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날 CJ의 경우는 금액 이렇게 이야기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메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금액이라는 것이 아까 그 보고서에 따른 그 금액하고 일치하는 거죠.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CJ 쪽을 보면은 30억, 50억 뭐 이렇게 메모한 것도 전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 이 정도로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말씀하셔서 적은 걸로 같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잘 들어보세요. 문화계가 중심이 되어 문화재단이 출범할 예정이라고 피청구인께서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문화계가 중심이 되어 문화재단이 출범할 예정이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경제수석실 행정관이 작성한 말씀 참고자료에도 위 출범할 문화재단 후원에 기업들의 참여를 권유하자는 취지가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문화계가 중심이 돼서 출범을 하는데 기업들이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맥락에서 그 당시 피청구인께서 그 대기업 회장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랬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그런 말씀하신 건 기억은 잘 안 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그때 예. 그 피청구인의 생각을 잘 좀 기억이 안 납니까? 혹시 증인께서 그렇게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문화계가 중심이 돼서 이런 재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그 문화계가 어떤 재단을 설립하고자 한다는 것은 항상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예. 제가 그걸 기억을 못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문화계가 중심이 되고 체육계가 중심이 되는 어떤 재단을 만드는 데가 기업이 상당히 많은 참여를 해서 서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어쨌든 그 피청구인께서 이와 같이 7개국 회장들의 협조를 받았잖아요. 예, 예. 면담을 통해서 협조를 받기로 한 상황에서 증인은 그 무렵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과 어떤 이야기라던가 어떤 일을 추진을 했습니까? 그 무렵부터. 7월 말 아니면 8월 초에 이승철 부회장한테 제가 전화를 했는지 받았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재단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설립이 된다면 아마도 규모가 300억 정도 될 거다는 이야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승철 씨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상당히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아도 문화나 체육계에 관련된 여러 재단의 어떤 설립 필요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승철 씨도 그 재벌 회장들로 저희 대기업 회장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던가요? 아니요, 그 당시는 제가 개별 면담에 대한 사실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런 여러 아까 말씀하신 메세나 클럽이나 그런 여러 모임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대기업 몇몇 회장들과 공감대도 형성된 걸로 아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재단에 대한 어떤 설립이 지금 준비되는 걸로 알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후에 리커창 총리 방한하기 전까지 재단 설립이 진척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당시는 몰랐었는데 이번 검찰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확인한 것이지만 그 후로 정경련은 8월달에 주요 4대 그룹과의 한번 확인하는 절차도 아마 거쳤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후로도 10월 초에도 한번 모임을 가져서 이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하고 그 확인 결과 재단을 출범시키자라고 하는 나름대로 준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리커창 방안을 앞두고 대통령께서 서둘러야 되겠다라고 지시를 하셔서 제가 이승철 부회장한테 전화를 해서 지난번 말씀드린 그 재단 출연에 대해서 좀 서둘러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마 급히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피청구인께 1-18항은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피청구인께서는 민간재단 간의 어떤 MOU 체결이 좋겠다 해서 서둘러라 이런 말씀이셨죠? 예, 중국의 경우는 우리 한국의 관주도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하던 시점이라서 우리도 민간 주도의 재단하고 중국도 사실 공적인 성격은 떴지만 형식적으로는 아마 정부 산하 재단이 아니었던 재단과 같이 MOU 맺는 걸로 준비를 했던 시점입니다. 당시 피청구인께서는 이제 그 서둘러라고 할 당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 당시 기업 문화계가 주동이 되어 뜻 있는 기업들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문화 관련 재단 법인의 설립이 현재 추진 중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죠. 예. 혹시 증인께서 피청구인한테 지금 거의
재단이 거의 지금 성립이 다 돼가고 있다, 잘 진행돼가고 있다 이런 보고를 하셨습니까? 언제쯤 말씀입니까? 그 리커창 때 그 대통령께서 물어봤을 때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 그때는 제가 다시 정경련 쪽에 확인하고 아직 준비가 안 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서두르겠습니다라고 보고 드린 거는 기억납니다. 준비가 아직 덜 됐다. 예. 피청구인은 재단 설립에 필요한 전경련과 기업들의 행정적인 절차에 관하여 적극 협조 지원해 주라고 증인에게 지시했죠. 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증인은 이승철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단 설립을 리커창 방안일에 맞춰 서둘러야 한다, 협조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한 사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 이승철 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계속 이미 이야기됐던 거기 때문에 서둘자라고 했을 때 문제 제기는 하지 않고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시간이 촉박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빨리 해보자라고는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적극적으로. 예. 그러면 이승철은 이렇게 얘기해. 이승철은 증인이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 경제수석의 지시에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었고 임원진 선임이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당시 이런 사실 없었죠? 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2015년 7월 말 8월 초에 처음 재단 이야기를 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승철 부회장과는 상당히 이 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둘 사이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상당히 이 적극적으로 정경련도 여기에 대해서는 임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그 당시에 전경련하고의 관계에서는 아무 걱정을 안 하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지금 이 재판 과정에서는 지금 다툼이 있지만 당시에는 정경련 특히 이승철 부회장과 제가 주로 소통을 하니까 상당히 이 양 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이승철 부회장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적이었습니다. 문화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이 임원을 추진하지 않고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이 문화재단의 경우 그 임원진은 이미 재판 과정이 다 이제 진술이 다 나왔지만 대통령께서 많은 그 임원들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추천한 인사들이 상당히 문화계에 유능하고 저명한 인사라고 판단해서 정경련에 추천했고 정경련도 그걸 받아서 그대로 추진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을 초창기에는 정경련도 참여를 시키려다가 정경련 스스로 나중에 이 기업이 출연도 하고 그 이사로 또 참여하는 모습이 문화계에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도 아마 당시에 이야기를 좀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나 피청군이 막은 게 아니죠? 예, 막지는 않았었습니다. 할 수는 있었습니다. 당시 최상목 비서관의 역할은 재단 설립을 행정적으로만 도와주는 역할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출연 그룹의 수가 늘어나고 출연 금액도 300억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되었잖아요. 예. 혹시 그 경위를 알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 지난번에 제가 현재 출석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재판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조금 유보하고 했었지만 지금 이미 이승철 부회장이 법정에서 이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여러 이제 정의 신문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승철 부회장의 주장은 제가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300에서 500억으로 갑자기 늘리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이제 일방적으로 지시를 했다라고 이제 했지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두 재단이 문화와 체육이 300보다는 문화 쪽이 아무래도 호응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문화를 더 늘리고 체육을 더 줄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뭐 300, 200 정도 하는 게 500, 200 정도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라고 한 의견을 제시했고 그래서 그것을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그게 상당히 바람직하다라는 차원에서 나중에 그날 300에서 500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동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는 줄지가 않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증인이 제안한 그 아이디어를 정경련 측에서 받아들인 겁니까? 결국은. 300에서 500 그 아이디어는 예. 제가 기억으로는 이승철 부회장이 먼저 낸 이승철 부회장이 먼저. 아이디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증인은 검찰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승철이 처음에 300억으로 하려고 했는데 모으다 보니 500억 가까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모두 보니 호응도가 있다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아무래도 문화가 체육보다는 더 규모가 커야지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공감하셔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했던 걸로 오히려 알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기업들이 수가 많아져가지고 늘어난 거네요. 호응도가 커서. 제 기억으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재산과 운영 재산의 비율이 9대 1에서 2대 8로 변경된 이유를 증인은 알고 있습니까? 제가 그 당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아마도 대통령께서 먼저 제안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 재단이 갑자기 출범을 하다 보니까 정부도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정부의 역할을 하기에는 지금 예산이 이미 배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적어도 이 재단 출범 후에 첫 해에 뭔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예산의 비중이 더 커야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제가 이승철 부회장과 협의를 해서 그렇다면은 보통 재산 비중을 늘리는 게 좋겠다라고 전달했고,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된 걸로 출범 알고 초기에 있습니다. 어떤 장애가 있을 수가 있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예. 증인은 검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최상목이 당연히 경경련과 협의해서 재단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 당시 재단 설립이나 출연금 모금 자체가 이미 대통령과 대기업 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었고 기존에도 미소금융재단이나 세월호 관련 모금 등 대기업이 참여하는 재단 출연은 주로 전경련이 나서서 대행 추진을 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사실입니까? 그 진술 내용이? 예, 제 기억으로는 그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모르겠습니다. 그 미소금융재단이나 세월호 관련 모금할 때도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미소금융 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때도 모르지만 정부가 그 당시에 시작을 한 거로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작해서 기업이 호응하는 방식으로 예. 했단 말씀이시죠? 제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 당시 피청구인은 재단 설립 관련 자료를 정호성 비서관으로부터 받아 설립 지원 업무에 참고하라고 증인에게 준 사실이 있습니까? 어떤 자료 말씀입니까? 재단 설립 관련 자료에 뭐 정관이라던가 이런 자료들. 예, 받은 적 있습니다. 예, 그때 그 당시 증인은 위 자료를 받을 때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자료의 내용 그대로 시행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참고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까? 말씀 자체는 듣지 않고 그 자료를 똑같이 저는 저 정경련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 어떤 특별한 얘기는 못 들으시고요. 예. 여기 자료표 중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조직표하고 정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 그대로 나중에 정경련에서 시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좀 변경이 됐습니까? 제가 그 받은 자료는 보지를 못했. 그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제가 예. 기억을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못하셨군요. 예. 그 증인은 김영수 이사장이 문화융성위로부터 추천된 사실 알고 있죠? 나중에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 알았습니까?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K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에서도 미르재단과 마찬가지로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의 적극적 협조가 있었죠? 맞습니다. K스포츠 운영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정동구 이사장이 사퇴할 때 증인이 정동구 이사장이 너무 많이 알려지신 분이라 고문으로 모시겠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너무 알려져서 고문 모신다는 말씀은 드린 기억은 없고 예. 대신 정동구 이사장님이 그 당시 하던 어떤 해외 청년 체육인 해외 진출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지장이 있거나 아니면은 체육재단에 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문 말씀은 드렸던 거는 기억이 납니다. 예, 2-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증인이 2016년 6월경에 K스포츠재단 정동준 이사장의 전화를 걸어 정현식 사무총장을 비상근 이사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정현식 씨가 6월 30일 날 퇴임한 사실 이거 맞습니까? 그 정현식 사무총장이 비체육인이기 때문에 사무총장 역할이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셔서 대통령님께서. 그 뜻을 정동춘 이사장한테
그 당시에 전달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그때 비상임 인사로 하시라고. 예,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2-4항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은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는 정현식 사무총장에게 자주 연락하고 전반적으로 그 재단 업무를 좀 챙기는 편이었죠. 예, 정현식 사무총장이 전화하지 않는 경우는 제가 먼저 전화한 경우는 거의 대부분 대통령께서 어떤 확인을 해보라고 할 때 전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증인은 미르 재단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예.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미르보다도 K스포츠 쪽에 예. 지시를 더 많이 하셔서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롯데그룹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K스포츠 재단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75억 원을 롯데그룹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런 말을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들으셨습니까? 정확하게 75억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렇게. 아니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지만 2016년 3월 14일이 신동빈 롯데 회장과 개별 면담 네. 하셨는데 그때 아마 면담한 내용을 쭉 말씀을 하시면서 하남 5대 거점인지 하는 내용을 아마 이야기하신 거는 제가 수첩에 적었던 기억은 나는데 예. 구체적으로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롯데하고 연결되는지는 기억을 못 하시는 거군요. 나중에 한번 그 후로 한 4월경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챙겨보라 그래서 그때 전화했을 때 그 내용을 처음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수첩 제시하겠습니다. 그 증인의 2010년 3월 14일자 수첩에 올림픽 아세안 인재 양성 5대 거점 하남시 단기 임대 시설 75억 스위스 뉴3 K스포츠 이렇게 기재되어 있죠. 맞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닌가요? 예. 예. 위 메모에 롯데그룹이라는 말은 따로 없죠. 예. 그래서 증인도 2010년 11월 8일 검찰에서 조사받으실 때 대통령께서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하여 5대 거점 중 하나에 70억 원 상당의 체육시설 공사를 하는데 스위스 누슬리와 계약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인이 진술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2010년 11월 16일 날 검찰에서 피청군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나눈 이야기를 증인에게 전화로 불러주어 메모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진술하셨어요. 약간 진술이 바뀌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예, 3월 14일이 신동빈 회장과 녹대하시던 날이라서 네. 그때 한 메모이기 때문에 제가 그 롯데와의 그 신동빈 회장과 나눈 이야기를 적은 걸로 저는 기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서는 그냥 그날이 롯데그룹 회장을 만난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추측성 진술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까? 아니면 기억이 그걸 보고 다시 난 겁니까? 그걸 보고 다시 난 걸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월 14일은 분명 나중에 기억을 했지만 신동빈 회장과 만나신 날이었습니다. 36항은 생략하겠습니다. K스포츠 재단 측이 2016년 3월 하순경에 위 체육시설 공사비를 지원해달라고 롯데그룹을 찾아갔을 때 이석환 상무가 35억 원만 부담하겠다고 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3-8항 생략하겠습니다. 3-9항도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이 위 하남시 소재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K스포츠 재단 측에 처음 알아본 시점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2016년 4월경이라고 진술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4월 그 시점이 정확하게 아직 기억이 나지 않는 4월 중순경으로 좀 기억을 합니다. 4월 중순경. 네. 그때 피청구인께서 지시한 내용 기억하십니까? 이 5대 거점 관련해서 K스포츠가 진행하고 있는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 기록은 정현식 K스포츠 사무총장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롯데와 벌써 한 2차례 회의를 했다.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약 한 70억
인가 뭐 정도의 이 비용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피청구인 대통령께서 잠깐만요. 뭐죠? 고용대행 회사 이름이 WK 얘기를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 말씀 안 하셨죠? 예. 더 블루케이는 그 전에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했지만 그때도 그 전에라는 건 언제? 2월달에 한번 GKL 이 건은 롯데는 아니고요. 전혀 롯데는 그때 아니죠. 더 블루케이 이야기를 처음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그 후로는 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정현식은 롯데그룹 소진세 사장을 만나기 하루 전인 2016년 3월 16일경 증인으로부터 하남 부지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기획안에 관한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 진술한 건 알고 있습니다. 증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시도 받지 않고 위와 같은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한 기억은 없습니다. 근데 그 정현식 사무총장 진술이 맞다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낸다라고 해서 아마 받아서 제가 제대로 훑어보지 않고 그냥 보관했던 것 같습니다. 보관한 건 맞죠? 예. 증인은 롯데가 7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피청구인께 조언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 기본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 재단에 출연을 한 상황에 개별 기업이 따로 이 어떤 형식의 사업을 K스포츠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 나중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그 피청구인께서는 70억이란 말을 전에 하지 않으셨죠? 예, 롯데그룹과 관련해서는 얘기 안 하셨죠? 안 했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그 롯데그룹이 70억을 기부하겠다는 말은 그 나중에 그 고영태나 이런 사람들이 롯데 가가지고 협상을 해서 나온 결과물입니까? 제가 4월 중순에 대통령 지시를 받고 정현식 사무총장에게 연락을 했을 때 그때 저는 70억 롯데그룹 70억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대통령께 이미 출연한 기업이 다시 기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러면 드렸습니다. 그때 피청구인께 보고 드렸고 예. 피청구인도 그때 처음 알게 된 거네요.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일 씨는요. 예. 그게 그런 사실- 메세나 협의회 그 오찬 전인지 후인지 아마 제 기억으로는 후로 기억을 합니다. 후입니까? 예. 그 재벌 총수들하고 만나기 전이죠. 2015년 2월에서 7월 그 사이.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잘 들어보세요. 대통령 피청구인께서 어떤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지 예.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문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창의성이 민간의 자율성으로부터 나온다는 점, 문화산업이 발전할 경우 그 혜택은 직접적으로 민간 기업에 돌아간다는 점, 정부보다 기업이 자금력과 인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의 풍부한 자금력과 특화된 인력을 가진 기업들의 능동적 참여가 필요했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지시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증인은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지시를 최상목 비서관과 방기선 행정관에게 전달했죠. 예, 시기는 아직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그랬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들은 민간 차원의 재단법인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죠. 예. 당시 이제 증인이 그 지시를 할 때 이제 했던 겁니다. 당시 증인이 건전한 문화계 인사들로 일정한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식으로 지시를 했었죠.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방기선 행정관은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검색한 후 사단법인을 설립 검토 방안과 재단법인을 설립 검토 방안을 만들어 증인에게 보고하였죠. 예. 한 가지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단체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은 증인의 아이디어였습니까? 대통령님의 지시를 받은 다음에 증인이 한번 그런 아이디어를 내봤습니까?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융성이나 체육 발전이 국정 과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 차원에서 설립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단체를 만드는 것을 지시를 한번 예시를 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정확한 기억은 선후 관계는 아직 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재벌 회장들과 만나셨을 때 약 10개 그룹 30억씩 하면은 300억 정도의 재단 2개가 설립 가능하다는 말씀이 오갔고, 그런 과정에서 저한테 전화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독대한 회장들과 그런 식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라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그 방기선 행정관은 그 증인이 한 300억 자신들이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니까 증인께서 300억, 600억 안을 본인들한테 제시했다고 이런 식으로 진술하는 것 같던데. 제 기억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제가 전화로 여쭤보고 난 뒤에 저희들 직원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걸 기초로 아마 문건을 하나 올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방기선 행정관은 2015년 2월 17일경부터 문화체육 분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방안이라는 문건 보이시죠? 예. 문건을 작성하여 증인의 보좌관 김건훈에게 보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언제 받아봤습니까? 이 문건을. 이 문건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한테는 재벌 대기업 회장과의 개별 면담하기 바로 직전에 올려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미리 구두로는 한번 보고드리고 이 정도의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개별 면담 시에 참고로 아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대통령께도 보고가 된 거네요. 이 문건 자체가. 예,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건 거의 최종본이라고 할 수 있죠. 중간에 업데이트돼서. 그 후로 어떻게 업데이트됐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개별 면담 전에. 그럼 지금부터 안종범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범 씨. 네, 안종범 씨. 네, 지난번에 한번 나오셔서 증언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 신문 내용은 모두 녹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에 대시고 말씀하시고요. 그다음 지난번에 저희가 증언 거부권을 고지해드렸는데 그와 같은 사유로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하신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으로 또 거짓말하시면 위중죄로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피청구인 대리인께서는 어느 분이 신문하시겠습니까? 송지원 변호사가 네. 신문하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한 40분, 40분. 네. 네. 신문하십시오. 안종범 증인이 그래도 많은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동안 궁금하셨던 사항을 잘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피청구인은 대통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피청구인은 2015년 2월 24일 청와대에서 한국메세나협회 창립 20주년 오찬자리에서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인들이 문화예술 분야 투자 및 후원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한 사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경련 및 경제 5단체 발의로 94년 문화예술 지원을 통한 사회공헌의 뜻을 모은 249개 기업이 회원사로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가 창립되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4년 메세나 운동이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의미 있다는 취지에서 한국메세나협의회로 명칭을 바꿨고 2013년 2월 20일 한국메세나협회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죠. 네. 피청구인은 2015년 2월경 경제수석인 증인으로 하여금 민간 참여의 문화융성 참여 방안과 정부 지원 방안을 적극 연구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죠. 그건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일시는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버전으로는 최종 버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위 문건에 기재된 10개 출연 그룹의 현대중공업 그룹과 신세계 그룹이 제외됐거든요. 예. 이게 바로 요 문건 바로 마지막에 대통령께 보고되기 전에 제외가 된 겁니까? 이 제 기억으로는 10대 그룹이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그냥 예시로 한 것이지 당시에 특정 기업을 어떻게 하자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이런 기업 정도가 될 거다라고 하는 정도의 그 예시하고 그 큰 의미를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 나중에 이 그룹이 확대가 됐는데요. 예. 그때도 이 두 제가 말씀드린 그 현대중공업 그룹과 신세계 그룹이 제외가 됐거든요.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건에 나열된 기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 그 두 그룹이 제외된 경위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그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룹의 출연 기업의 선정은 전적으로 정경련에서 원래 원칙대로 배분 원칙대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건 자체를 대통령께 올리고 그 외에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사용해서 정경련과 회의를 할 때도 전혀 이 논의가 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때문에, 나중에 예. 그 10대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현대중공업 그룹과 신세계 그룹이 제외된 이유를 보고 들었습니까? 나중에 이번 수사 과정에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하게 됐는데 당시에는 정경련에서 아마 두 그룹은 현대중공업은 여러 가지 기업이었던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그랬고 신세계는 신세계 스스로 출연을 그 당시 거부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정경련에서 자체적으로 의사 결정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법인 이사장을 비상임으로 하기로 여기 되어 있는데요. 문건을 보면은 예. 여기 보이시나? 여기 비상임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거 증인이 결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문건 자체는 그걸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부하 직원인 그 비서관과 행정관한테 검토를 했고 그래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두 가지 안 중에 재단법인이 낫겠다는 의견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재단법인이 낫겠다는 거는 증인이 먼저 건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님께서 얘기를 하신 건가요? 제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이 질문을 받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 저희들 직원들이 검토한 결과 재단법인이 더 바람직하겠다 이런 경우는 해서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예. 네. 그 처음에는 지금 방기선 행정관이나 이 실무자들의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문화재단만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체육재단도 이야기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계 재단이 설립되는 것으로 어느 순간부터 결정이 됐죠. 예, 그 시점은 여전히 언젠지 모르지만 처음은 문화재단 하다가 나중에 체육재단까지 아마 대통령 지시에서 같이 검토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 출연 규모도 그 실무자들 사이에서 10억, 30억, 50억 등으로 이야기가 분분하다가 최종적으로 두 개 재단 300억씩 600억 원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것이 그 재벌 회장님들 만나기 전에 이미 결정된 거죠? 그것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아마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를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고 그게 만약 10개 기업이면 30억씩 하면은 한 300억 정도가 될 거다 하는 정도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벌 회장과의 만남에서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하셔서 거기에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다시 말씀하셔서 300억 이야기가 거의 그 당시는 확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벌 회장들과의 만남 전에 이미 300억, 600억으로 보고가 돼서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그렇게